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준석이 실종됐습니다. 지금 개혁신당 대표죠. 이준석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선에 나가겠다. 조기 대선이 열리면 자기가 개혁신당의 대표로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실은 개혁신당의 조기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 이준석이가 실종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더 자세히 보죠. 자, 대선 후보 이준석이가 말이죠. 차기 조사서 145주 만에 사라졌습니다. 145주 만에 사라졌습니다. 실종됐습니다. 갤럽 1% 미만 존재감이 뚝. 아하, 진짜 사람이 실종됐다는 건 아니고 지금 지지율에서 1% 미만으로 떨어짐으로써 사실은 의미가 없게 됐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에서 사라졌다. 실종입니다. 대선 후보 실종 사태. 네, 실종 사태. 이준석 진짜 실종된 줄 알았죠? 강신업 변호사 말입니다. 너무 놀래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준석 진짜 실종된 것은 아니고 지금 개혁신당 의원으로서 말이죠. 잠룡으로서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지만 갈수록 존재감이 없어지고 있다. 자,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말이죠. 28일 발표한 2025년 3월 4주차 여론조사 결과 이준석은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즉 차기 후보를 묻는 항목에서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갤럽이 말이죠. 1% 이상 지지를 보인 정치인만 배치하는 것을 볼 때 이준석은 1%도 못 미치는 지지를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갤럽이 말이죠. 이 정치인들 몇 프로 할 때 1% 이상만 적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 나왔다는 얘기는 1% 미만이라는 거죠. 결국은 한국 갤럽 조사에서 이준석이 실종됐습니다. 야, 이런 말이죠. 이준석은 말이죠. 저한테 그야말로 여러 가지 혼났죠. 매기구이, 그 다음에 씨알레스 그래서 많이 혼났습니다만은 어쨌든 거기에서는 이상하게 살아남았는데 지금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이제는 정계에서 사라지는 그런 운명이 됐네요. 이준석 의원이 말이죠. 차기 지도자 명단에서 이름이 빠진 것은 갤럽 조사 기준으로 무려 145주. 이거 엄청난 거예요. 1년이 몇 주입니까? 52주. 그럼 145주면 3년이 넘게 계속해서 차기 대선 주자, 차기 지도자 여기서 1% 이상을 유지해 왔다는 겁니다. 한국갤럽에서 항상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5위가 됐든 6위가 됐든 10위가 됐든 항상 있었는데 여기서 한국갤럽 차기 지도자라고 하는 항목에서 이준석이가 실종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이준석 실종 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준석은 말이죠. 2022년 6월 2주차에 1%로 처음 이름을 올렸답니다. 2022년 6월 이때 1%가 됐고 2024년 2월 1주차에는 개혁신당 창당 등에 힘입어서 4%까지 올라갔답니다. 대선 후보 차기 지도자 거기서 4%까지 그러다가 조금씩 떨어져가지고 2025년 올해 들어선 1% 선에 머물러 왔답니다. 제일 올라갔던 것이 4%까지 올라갔네요. 자, 이준석이 차기 지도자, 차기 대통령 여기에서 말이죠. 2022년 6월 2주차에 처음으로 1%로 이름을 올렸고 2024년 2월 1주차에는 개혁신당 창당 등에 힘입어서 4%까지 올랐고 이후에 2025년 들어선 1% 선에 머물러 왔다. 이준석 존재감이 상실되고 있는 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이에 따른 조기 대선이 펼쳐질지 모른다는 상황인식에 따라 보수, 진보 진영이 양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으로 결집한 것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네요. 이 뉴스완에서 분석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이준석이 왜 이렇게 실종 사태가 벌어지느냐? 이거는 이준석은 말이죠. 개혁신당이잖아요. 이쪽도 저쪽도 아니잖아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양대 결집을 하면서 이준석과 같은 사이비라고 하면 뭐라 회색지대 이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 이준석은 원래 사이비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아니 얘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뭐야 도대체가. 아니 지금 보수라고 하는 자가 말이죠. 가가지고 민주당하고 맨날 엮여가지고 이재명 편이나 들어주고 말이죠. 이재명하고 같이 놀잖아요. 맨날 192석 만들어가지고 탄핵시키는데 앞장서고 사실상 말이죠. 민주당에 지금 시다바리 역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비 맞죠. 그러면서 지는 보수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말로는 보수고 그리고 행동으로는 진보고 아니 좌파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걸 심지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이재명이 무죄 받으니까 기념으로 25만 원 지폐를 만들었다나?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재명가 25만 원 나눠준다고 맨날 그러죠. 그러니까 이재명가 이번에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무죄 받으니까 25만 원짜리 뭐 기념주표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집회. 물론 진짜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걸 이제 이미지로 만들어 가지고서 축하한다. 그런 자가 이 준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금 얘는 보수 아니에요. 보수를 참칭하고 있죠.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 시다바리를 자처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보수로서 우뚝 서도 지금 살까 말까고 그리고 좌파로서 확실하게 그렇게 어떤 이미지를 가져가야만 그래도 3% 4% 5% 나오는 건데 아니 보수도 아닌 것이 진보도 아닌 것이 그렇게 자기는 말로는 우파라고 하면서 사실은 말이죠 좌파를 추종하고 맹종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배신 때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이준석을 뽑겠습니까? 옛날에는 말이죠 오히려 보수에서 윤 대통령을 갖다 공격하니까 저 좌파들이 말이죠 역선택으로 오히려 이준석이를 뽑아준 거죠. 지지해 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 이준석의 그 지지라고 하는 것은 정통 지지가 아니라 이 보수 쪽에서는 벌써 이준석을 버렸는데 저 좌파들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니까 더 싸우라고 씩씩하라고 이준석을 지지해 준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3, 4%까지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이준석을 이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좌파는 자기들만 가져도 지금 엄청난 지금 세력을 가졌는데 이준석이 무슨 필요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좌파에서 역선택에 의해서 이준석한테 지지했던 걸 그게 사라졌죠. 그럼 우파도 이제 이준석을 갖다가 버렸고 좌파도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니까 버렸죠. 그러니까 양측에서 모두 버림을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1%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말이죠. 지금 나부되고 있어요. 어떻게 나부됩니까? 개혁신당에서 벌써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자기가 대선 후보로 나가겠다고 지금 조기 대선 후보 확정을 지은 당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이 말이죠. 누가 이준석을 대선 후보로 생각합니까 도대체가?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때는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파에서 말이죠. 이 우파 있다 그러면서 좌파 편을 들고 분탕질을 치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을 공격하라고 저 좌파들이 표를 줬던 거예요. 그게 몇 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혹시 또 우파에서도 조금은 이준석한테 기대를 거는 사람이 있으니까 누구와 같습니까? 신세가. 한동훈이 똑같아요. 한동훈이도 말이죠. 똑같습니다. 지금 좌파들이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5, 6%까지 나오고 4, 5% 나옵니다. 한동훈은 물론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우파에서도 조금 아직도 한동훈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저 역선택하고 그래서 한 4, 5% 나오는 건데 그것마저도 저 이준석처럼 저렇게 이제 신압으로 사라지죠. 그래서 실종 사태가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 이준석 실종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 대표 여기도 1% 미만 지지율로 4주간에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을 했는데 이렇게 조국이도 사라졌다가 뭐 또 등장을 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물론 이준석도 사라졌다가 다시 뭐 등장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미 없어요. 이준석은 이미 말이죠. 이미 탕화예요, 탕화. 그러니까 우리 보수에서도 버리고 그리고 진보에서도 버린 탕화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준석 실종 사태 이거는 말이죠. 이제 이준석은 말이죠. 이번에 실종됨으로써 영원히 정치계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라진 그런 어떤 탕화가 되고 말 것이다. 이준석 실종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